전기차 사업이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당선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데 일론 머스크한테 해가 되는 그런 전기 사업을 망치는 정책을 피지 않을 거다라고 좀 보는 것이고요. 트럼프 2.0 시대 전기차 사업에 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뭐 그런 이런 트럼프 2.0 시대라고 좀 많이들 뭐 책도 나오고 관련된 뉴스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뭐 다른 방송에서 좀 얘기를 했던 내용이긴 합니다.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은 어쨌든 그 잠재적 리스크는 해소가 된 거라고 봐야 되는데 다만 이제 그 과도하게 국내 증시는 이제 그 트럼프가 됐을 때는 그보다 뭐가 안 좋다. 어떻게 그 이제 과거 했던 내용이라든가 최근에 뉴스에 보도했던 것들이 대부분 좀 너무 부정적인 뉴스가 누적되다 보니까 이게 좀 과하게 반응을 하는 거고요. 트럼프 당선 첫날 그 전기차 맨데이트 폐지한다 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얘기 없잖아요. 당선 첫날 한다고 했던 것들이 안 된 거 많이 있거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실제적으로 최근에 그래서 이제 일단은 요거는 그 KB 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중의 내용인데 그 트럼프가 대통령 되게 됐을 때는 오히려 이제 리스크 해소의 요인이 된다라고 좀 해석될 거라고 좀 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IRA법 폐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죠. 이제 공화당에 대해서도 이제 반대하는 의견도 18명 정도가 있고 그리고 트럼프를 지지했던 일론 머스크 존재라든가 전기차 내연기관차 폐지 이런 것들은 이제 국제 표준이라는 것들이기 때문에 글로벌 업체가 외면할 수 없고 요 표를 보시면 2015년부터 2024년 2월까지 9년간 전기차와 배터리 시장에 미국이 총 생산 시설에 1,880억 달러를 투자를 했는데 이게 그 IRA법이 발효가 된 18개월 동안에 61%가 투자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워낙 지금 큰 자금이 이미 투자가 된 거예요. 매몰 비용이 너무 많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시대의 필수품이다라서 포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걸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은 여기 왼쪽의 그림이 이제 그 주로 우리나라 배터리 3사의 공장 위치입니다. 이제 그 합작 공장과 독자 공장을 포함한 위치들이고, 그리고 저 옆 오른쪽은 이번에 대선 결과예요. 그리고 아래는 하원 의석이고 위는 이제 대선 각 지역별로 이제 승리한 주 표시한 건데 오른쪽 빨간색 보시면 그 위치에 대부분 다 공장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미시간주부터 해서 오하이오, 인디아나주, 테네시주, 조지아주, 켄터키, 애리조나주 다 지금 공화당 승리 지역이에요, 전부 다. 그쪽 부분이 대부분 공화당이 우세 지역이고 거기에 이제 상원 의원들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주지사들이 있는 지역이라서 사실상 이거를 좀 되돌리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IRA법에 의해서 그 투자금의 한 80%가 공화당 우세 지역이 대부분 투자됐다는 그 통계가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봐서 그 IRA법이라든가 칩 사업 자체를 뒤집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는 거죠. 보조금을 받는 쪽이 대부분 보조금을 처리하게 돼버리면 기업들이 투자를 그만큼 덜 하게 되고 거기에 일자리라든가 그 해당 주의 상원 의원들이 반발하겠죠. 그래서 이제 표면적으로는 쉽지 않다. 그래서 폐기는 어렵다라고 보는 게 보편적이고 이미 이거는 어느 정도 이제 많이들 인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근데 폐지하기 어렵다는 것들은 이제 특히 이제 필리버스터를 막을 수 있는 의원 수가 60석인데 지금 54석인가 됐잖아요. 또 이제 공화당 의원 중에서 이제 IRA법 폐지 반대한 의원이 18명인데 오늘 이게 결국 219명이에요. 이번에 그 과반 의석 된 게. 그러니까 218명에 3석 더 정도 얻었는데 그러면은 18명을 빼고 나서도 과반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폐기 법안 자체 발의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뭐 EPA 규정이라든가 다른 연비 규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완화 정책이 필 가능성이 있다. 그거를 좀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런 것들을 앞으로 향후 나올 때 실제 안 되더라도 노이즈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결국에는 사업하는 게요. 테슬라, 스페이스X, 뭐 X, 뉴럴링크, 보링 컴퍼니 뭐 이렇게 있는데 특히 이제 테슬라가 대부분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었죠. 뭐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로켓 기술 이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되지만은 여기에 살짝 LG 에너솔루션이 또 그 배터리 이렇게 납품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스페이스X에 이제 LG 에너솔루션이 그 전에 2170 배터리를 이제 공급을 하고 있었고 그 이번에 이제 그 4680으로 이제 좀 더 그 고스펙으로 탑재하기로 했는데 아직 상세 스펙이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그 우주선 그 로켓에 맞게끔 좀 더 개발을 하겠죠. 사실 이제 그 트럼프 당선의 가장 큰 우려감들이 EPA 어떤 연비 규제라든가 아니면 IRA법에 대한 혜택 축소라든가 그 ACC2 규제 및 보조금 완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일론 머스크의 핵심 사업이 테슬라 전기차 사업이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당선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데 일론 머스크한테 해가 되는 그런 전기 사업을 망치는 정책을 피지 않을 거다라고 좀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 ACC2 규제 같은 경우가 좀 굉장히 무서운 규제라는 게 그 캘리포니아주에서 2035년까지 내연기관 퇴출 목표로 진행하는 건데 25년까지는 대당 5,000달러 그리고 26년부터는 대당 2만 달러 벌금 물어요. 내연기관차 생산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요게 만약에 되게 좀 강한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내연기관차 연비규제 그 도로교통 안전국에서 그 카페라고 해가지고 그 연비규제 규정이라든가 EPA 연비규제 이런 것들이 다 벌금이랑 영향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그 연비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 완화 그 움직임이 있을 수 있는데 특히 이런 EPA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주 GEV라고 그래가지고 탄소 제로 그 차들에 대한 규제라서 그 뭐 1마일당 뭐 15달러 이런 식으로 다 벌금 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완화를 하면 할 텐데 없애지 않는 이상 완화 가지고는 완성차 기업들이 버티지 못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완벽하기는 어렵고 그리고 또 이제 테슬라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번 이유가 탄소 크레딧을 많이 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완성차 기업들이 전기차 생산을 제대로 못해서 탄소 크레딧을 사야 되면 사야 될수록 테슬라는 돈을 많이 버는 구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연비 규제를 없애는 게 반드시 테슬라한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가 말하는 연비규제에서 얘기한 적은 없어요. 테슬라는 원하는 거는 그 IRA에서 들어가는 그 전기차 보조금 같은 전기차끼리 있을 때 테슬라는 보조금을 안 받아도 가격 경쟁이 있다라고 지금 본인들은 보는 거고 다른 기업들은 그렇지 않다고 보니까 그걸 없앴기 때문에 오히려 점유율을 높일 수 있다는 거지 연비규제에 대해서 테슬라가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그게 연비규제를 완화하면 할수록 테슬라의 탄소 크레딧 판매가 줄어드는 거라서 이익이 더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또 아까 요거 얘기했고요. 그리고 그 국가별 내연기관차 퇴출 계획은 국제 표준이라는 것이고 국가별로 특히 EU는 EU 국가들은 2035년부터 그리고 시행이 되고 네덜란드 2030년이네요. 그래서 이 그림들을 보면은 대체로 이제 유럽의 2035년이면은 대부분 이제 내연기관차 판매가 금지가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35년에 서울에서 내연기관차 도심 운행 금지 정도 있습니다. 신차도 등록이 중단돼서 이거는 글로벌 표준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를 어기기는 어려울 겁니다. 또 여기에 따라서 완성차 기업들도 지금 그 전기차 그 신차를 다 전기차로만 생산하는 지금 전도화 계획들을 잡은 상태고요. 또 아우디, 토요타, 현대기아차, 폭스바겐, GM, BMW, 볼보 등 이렇게 잡고 있고 지연이 되는 게 사실 포드가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토요타도 이런 그 전기차 생산에 대한 계획들이 자서 좀 지연되는 건 있고 또 이제 그 올해 하반기부터 26년도에 신차들이 되게 많이 나오게 되는데 특히 이제 내년과 26년도에는 진짜 글로벌에 전기차들이 되게 출시가 많이 되고 특히 이제 내년도에는 그 3만 달러대의 그 전기차가 출시가 되게 확대가 되게 됩니다. 내연기관차의 평균 판매 가격이 2만 8천 달러라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주력으로 판매되는 전기차의 그 평균 가격은 중국 빼고 4만에서 5만 달러 정도 되는데 어쨌든 이게 4만 달러 아래로 떨어지고 중저가 시장에 대해서 이게 확대가 좀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침투율이 올라가는데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상당히 비싸다는 거죠. 그런데 내년부터는 3만 달러대의 차들이 상당히 많이 출시가 되고 26년도에는 2만 달러대 차들이 상당히 많이 예정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상당히 이제 그 전기차 수요 개선의 트리거가 될 전망이고 요게 그 색깔이 좀 진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저가 차량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25년도에 출시되는 차들 중에서 이제 표시된 것들이 대체로 이제 3만 달러대의 이게 저가 차량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테슬라, 스텔란티스가 종류가 많고요. GM, 폭스바겐도 있고 현대기아도 EV3라든가 캐스퍼 EV, 아이오닉 3, 아이오닉 9, 뭐 EV4까지 나오게 되겠고요. 그리고는 볼보 이제 BMW까지 신차들이 되게 나오게 돼서 이런 것과 26년도, 27년도 특히 26년도 보셔도 역시나 신차들이 많이 나옵니다. 테슬라도 사이버캐 예상을 하고 있고 모델 S 페이스리프트 모델이라든가 테슬라도 기존의 모델을 이제 업그레이드한 모델들 나오고 특히 GM, 뭐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도 더 작은 소형차들 앞으로 많이 나올 거라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27년에도 역시나 차들이 그 신차들은 계속 예정이에요. 그래서 25년, 26, 24년 하반기부터 해서 특히 25, 26년 그리고 27년까지 글로벌 OEM들의 전기차 라인업이 이렇게 다양하게 잘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그 테슬라의 그 사이버캡, 로보택시 같은 경우도 결국엔 자율주행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굉장히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자율주행인데 이 자율주행은 반드시 전기차 베이스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율주행을 위해서라도 미국은 전기차를 포기할 수 없다.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미국에서 이끄는 입장에서 오히려 관련된 규제를 풀어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요거로 인해서 전기차에 대해서 해가 되는 걸 하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일단 전기차는 탄 사람은 계속 타게 되고
타보지 않은 사람들은 뭐가 여러 가지 불안함이 얘기했지만 일단 한번 타게 되면은 그 락인 효과가 굉장히 강력하다는 거고 유지비 관리비가 굉장히 싸고요. 특히 이제 글로벌 그 전체 차량 중에서 테슬라가 유독 이제 유지 관리비가 가장 저렴하고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월등하게 지금 유지 관리가 저렴하게 됩니다. 왼쪽 상당히 그런 표고요. 그리고 일단 탄 사람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매우 만족한다가 50.8%, 만족하는 편이다 39.8%, 그리고 이제 보통이다가 6.3% 맨 아래. 만족도가 거의 이 정도면 거의 90% 육박하죠. 90% 정도 되죠. 일단 타본 사람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 안 탄다가 한번 안 타려고 하는 사람은 계속 안 타고 탄 사람들은 계속 탄다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더 넓혀진다고 보시면 돼서 그래서 이제 전기차가 트럼프가 지금 대통령이 된 상황에서 앞으로 이제 매년 1월 달에 이제 취임을 하게 되더라도 이 전기차 산업 자체에 대한 거를 너무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IRA법에 대한 폐지에 대한 우려가 너무 시장에 과하게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어렵다는 건 다 알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 그래서 이제 트럼프 리스크 자체는 이미 좀 반영될 때 너무 전기차라든가 이차전 쪽에 반영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보다도 지금은 이제 앞서 제가 일부에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매크로 이슈예요. 매크로가 시장 이슈입니다. 시장이 하락하기 때문에 빠지는 거지 2차전지만 빠지는 게 아니라 반도체도 그렇고 오늘은 이제 기관들 위주로 바이오에서 차시형 매물도 나온 것처럼 최근에 굉장히 급락한 섹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2차전지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